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이 아닌 습관, 아주 작은 생활의 차이가 불면증을 키우기도 하고 반대로 숙면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 달만 실천해도 꿀잠을 불러오는 3가지 자연 루틴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도 조용히 당신의 잠을 망치고 있는 나쁜 습관 4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혔듯 노년기의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빛을 보는 시간, 몸을 움직이는 패턴 저녁의 행동들이 모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하루아침 햇살 10분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30% 이상 개선된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침에 커튼을 꼭 닫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몸의 시계가 늦춰지고 밤에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는 발을 따뜻하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뇌가 쉬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발을 드면 혈관이 확장되고 천이 살짝 떨어지면서 수면 신호가 강화됩니다. 의학과 전통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셈이지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 라는 주장도 있고 습관을 바꾸면 70대, 80대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보며 두 번째 주장이 맞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70대 어르신이 수면제를 끊고 꿀잠을 되찾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당신은 어젯밤 몇 번이나 뒤척이셨습니까? 자다가 깼을 때 시계를 몇 번이나 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좋은 루틴 3가지와 나쁜 루틴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루틴은 뇌와 몸을 살리고 나쁜 루틴은 조용히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한 결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힘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가장 강력한 자연 알람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흔히 겪는 수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생체 리듬의 혼란입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해가 저물어도 뇌가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단 10분간 햇살을 쬐는 것만으로도 뇌는 리듬을 회복하고 밤에는 더 쉽게 잠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분명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매일 아침 햇빛을 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45분 더 빨리 잠들고 깊은 수면 단계 REM과 NREM 시간을 동시에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빛이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을 자극하고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며 숙면을 돕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예전 농촌에서 살던 어르신들은 불면증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새벽에 일어나 자연스럽게 해를 보고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 생활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 늦잠 습관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한 채 하루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햇빛 대신 인공 조명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광치료기 라이트 테라피 램프는 우울증과 불면증 환자에게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빛은 빛이지만 자연의 빛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아침 공기까지 더해져야 뇌와 심장이 진짜 깨어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70이 넘었으니 이제 몸의 시계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아닙니다. 시계는 늘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어제 늦게 잤더라도 오늘 아침 햇살을 보면 뇌는 다시 리셋됩니다. 바로 이 점이 희망이지요. 제가 만난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새벽 7시에 집 앞 놀이터에 나가 햇빛을 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효과도 없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3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1시간 이상 깊은 잠을 이어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햇살이 수면제보다 강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을 평소보다 15분만 일찍 맞추세요. 창문을 활짝 열고 얼굴을 햇빛 쪽으로 돌린 채 심호흡을 10번 해보십시오. 그 10분이 저녁에 수면을 바꾸고 한 달 뒤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아침 햇빛을 본 지 마지막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생각보다 오래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바로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저녁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이제 드라마 보면서 좀 쉬어야지. 그런데 뇌와 몸은 TV의 빛과 소음으로 더 각성되고 맙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조용한 호흡, 아주 단순한 호흡 명상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호흡은 수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하버드대 수면연구팀은 478 호흡법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방법, 이 심박수를 낮추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수면 유도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숨을 고르는 행위가 뇌파를 알파파와 세타파로 바꾸며 마치 천천히 물결이 잦아드는 호수처럼 뇌를 조용히 가라앉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전통 요가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프라나야마 호흡 조절라는 수련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호흡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몸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야 이 지혜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견을 다 내놓습니다. 호흡 명상이 실제로 불면증을 완전히 해결하진 못한다. 단지 스트레스 완화일 뿐이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을 돌보며 본 경험은 다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68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수면제를 의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10분간 호흡 명상을 실천한 지 5주 만에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보다 제 숨소리가 더 든든하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온 리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그 호흡을 진짜 의식적으로 바라본 적이 있나요? 혹시 당신도 TV나 스마트폰 앞에서 깊은 한숨만 내쉬며 하루를 마무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 한숨을 치유의 호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불을 모두 끄고 등을 곧게 펴고 앉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코로 숨을 4초간 들이마십니다. 호흡을 멈춘 채 7초 동안 마음을 고요히 지킵니다. 입술을 살짝 벌려 8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4회에서 6회 반복합니다. 이것이 단 이 3분에 불과하지만 뇌와 심장이 동시에 이제 잠잘 준비가 되었다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스스로의 호흡을 의식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이 바로 그 첫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햇살과 더불어 오늘 밤 호흡 명상을 더하면 한 달 뒤에는 잠이 안 와서 뒤척였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발끝이 차갑고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몸이 긴장된 채로 쉽게 잠들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말초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특히 발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뇌가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때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따뜻한 족욕입니다. 의학적으로 족욕은 단순히 발을 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발바닥과 발목에는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데 따뜻한 물에 15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신부천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족욕을 마치고 나면 천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뇌는 이제 잠잘 시간이라고 강력한 신호를 받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취침 전 족욕을 한 그룹이 평균 17분 더 빨리 잠들고 깊은 수면 비율이 15%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전통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어르신들은 겨울철이면 늘 방 안에서 족탕을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발이 따뜻해야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했지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원리와 똑같습니다. 물론 일부 의사들은 족욕이 실제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단순한 이완 효과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제가 본 사례는 다릅니다.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밤마다 이 3번씩 깨던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족욕을 3주간 꾸준히 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만 담갔는데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더군요. 생각해 보십시오. 발은 우리 몸에서 늘 땀과 닿아 있는 가장 바쁜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주고 체중을 지탱해 주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발을 돌봐주나요 혹시? 당신도 양말만 벗고 그냥 잠자리에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10분만 발에게 휴식을 주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족욕통이나 다이아에 40-42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발목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물을 채웁니다. 원하는 경우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향이 신경을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조이에 실시 5분간 조용히 앉아 발을 담그면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 과정을 마친 뒤 침대로 가면 몸은 이미 숙면 모드로 전환된 상태가 됩니다.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발은 오늘 하루 어떤 고생을 했나요? 그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순간 몸과 마음은 동시에 감사와 안도를 느낍니다. 그 안도가 바로 꿀잠으로 이어집니다. 한 달 동안 아침 햇살 저녁 호흡 명상 그리고 족욕을 함께 실천한다면 당신의 밤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3가지 루틴 아침, 햇살 저녁 호흡 명상, 따뜻한 족욕은 각각도 강력하지만 함께 실천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먼저 아침 햇살은 뇌의 시계를 맞춥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빛이 망막을 자극하고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하루 전체의 리듬이 정리됩니다. 이어서 저녁의 호흡 명상은 긴장으로 가득한 신경을 풀어주고 족욕은 차갑게 식어있던 말초 혈관을 열어주며 몸 전체에 이제 쉬어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리듬 마음천 이 3가지 축이 함께 맞아떨어지면서 숙면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요. 학문적으로도 다중생활 습관 개입, 멀티 라이프스타일 인터벤션의 효과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일 행동보다 2-3가지를 동시에 바꾸면 시너지 효과가 2배 이상 커진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2018년 유럽 수면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아침 햇빛 노출과 명상을 병행한 그룹은 단일 개입 그룹보다 불면증 개선 속도가 2.3배 빨랐습니다. 여기에 족욕까지 더한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서는 이런 루틴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논밭에 나가 햇빛을 보고 저녁에는 불빛 대신 숨을 고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겨울이면 늘 발을 드며 잠자리에 들었지요. 사실 어르신들이 불면증을 덜 겪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루틴을 동시에 지키기가 어렵다.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작은 루틴을 하나씩 더해 가십시오. 아침 햇살에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은 호흡 명상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족욕을 더하는 시기지요. 그렇게 하면 몸은 부담 없이 새 습관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여성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햇살만 실천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은 잠이 빨리 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호흡 명상을 추가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주부터 족욕을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침대에 눕자마자 스르르 잠이 와요. 그 웃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밤을 바꾸기 위해 어떤 루틴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3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시작해도 됩니다. 하지만 한 달 뒤 3가지가 모두 몸에 배면 당신의 잠은 그 어떤 약보다 깊고 달콤해질 것입니다. 이제 좋은 루틴을 말씀드렸으니 앞으로는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루틴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빼내는 것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녁에 커피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그 한 잔이 밤의 숙면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뇌 속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마가피로 신호를 차단합니다. 낮에는 도움이 되지만 저녁에 들어온 카페인은 뇌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직 깨어 있어야 해. 실제로 미국 국립수면재단은 카페인의 반감기가 평균 6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오후 4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에도 여전히 몸속에 절반이나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콜릿과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커피는 안 마시는데 왜 잠이 안 오지라며 고생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밤마다 드시던 두통약 속에 카페인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약을 바꾸자 2주 만에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나이가 들면 카페인 대사가 느려져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는 오히려 노년층은 평생 카페인을 마셔와서 내성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면 불면증을 겪는 대부분 어르신들은 카페인 섭취 시간만 조정해도 큰 변화를 체감하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드신 음료는 무엇이었나요? 혹시 커피, 홍차, 녹차, 심지어 초콜릿 우유까지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밤을 훔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십시오. 대신 보리차, 대추차, 캐모마일 같은 무카페인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시니 속도 편하고 잠도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의 변화가 밤을 바꾼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커피 없이는 도저히 오후에 힘이 안 난다. 그렇다면 카페인을 줄이는 대신 오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10분 걷기를 해보십시오. 혈액순환이 살아나면서 피로가 풀리고 몸은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습니다. 카페인이 아닌 몸의 리듬으로 오후를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카페인은 친구 같기도 하지만 저녁 이후에는 숙면을 훔쳐가는 도둑이 됩니다. 이제는 그 도둑을 막아야 합니다.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오후에 커피를 끊는 것만으로도 밤에 숙면이 찾아옵니다. 잠이 안 오니까 그냥 핸드폰 좀 보다가 자야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습관은 불면증을 더 깊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자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30분 이상 늦어지고 깊은 수면 시간이 20%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화면을 보는 순간 뇌는 아직 낮이다라고 속아버리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뉴스나 영상을 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카톡 메시지, 게임 알림, 유튜브 자동재생, All of These 작은 알림 하나하나가 뇌를 자극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5분만 하려던 것이 결국 1시간, 2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교육적 콘텐츠를 듣거나 잔잔한 오디오북을 듣는 것은 오히려 수면을 돕는다. 저 역시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면을 눈으로 보는 것과 소리만 듣는 것의 차이입니다. 눈이 강한 빛을 보면 멜라토닌은 줄어들지만 귀로만 잔잔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오히려 뇌를 안정시키지요. 제가 진료했던 71세 남성 환자분은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유튜브 영상을 2시간씩 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고 대신 오디오북을 틀어드리도록 권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오디오북 듣다가 15분도 못 가서 잠들어요.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은 지금 침대 머리맡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에 있습니까? 그 차이가 숙면과 불면을 갈라놓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세요. 필요하다면 알람 시계를 따로 준비해 핑계거리를 없애십시오.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 오디오북을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은 낮에는 친구 같지만 밤에는 숙면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침대에서 멀리 두어보세요. 한 달 뒤 그 차이를 반드시 느끼실 겁니다. 저녁은 가볍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늦은 밤까지 음식이나 간식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의 소화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 특히 밤 9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가 계속 일을 하게 되고 뇌는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결국 몸은 쉬지 못하고 잠은 얕아지고 맙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밤 10시 이후 저녁을 먹은 그룹이 저녁 7시에 식사한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3수 낮아지고 위산역류 증상이 2배 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산역류는 단순히 속 쓰림이 아니라 자다가 깜짝 놀라 깰 정도로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본 전통 가정에서는 저녁을 오후 6시 전후에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녁은 해와 함께 먹는다라는 말을 했지요. 실제로 이 습관은 노인의 소화 부담을 줄이고 숙면을 돕는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늦은 저녁이라도 가벼운 음식이면 괜찮다. 실제로 우유 한 잔, 바나나 같은 가벼운 간식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간과 종류, 둘 다 고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은 늦어도 7시 안에 가볍게, 예를 들어 기름진 고기 대신 두부나 생선 채소 위주의 식단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 배가 고프다면 우유 한 잔이나 따뜻한 허브차로 대신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도 습관처럼 TV를 보다가 무심코 과자를 집어 드시지 않으셨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 속이 더부룩해 잠을 설친 적은 없으셨나요? 작은 무심함이 밤의 꿀잠을 앗아갑니다. 제가 만난 66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늘 밤 10시에 라면을 드시곤 했습니다. 습관이라 끊을 수가 없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녁 시간을 6시 반으로 앞당기고 밤에는 따뜻한 보리차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2달 뒤 불면증이 거의 사라지고 체중도 2kg 줄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라면보다 잠이 더 맛있어요. 오늘부터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내 저녁은 내 잠을 지켜주는가, 빼앗는가?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내일 아침 컨디션을 말해줄 것입니다. 늦은 저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숙면을 훔쳐가는 조용한 습관입니다. 오늘 저녁만이라도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가볍게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바로 반응할 것입니다. 점심 먹고 나면 눈이 자꾸 감기는데 잠깐만 누웠다 일어나야지. 이렇게 시작한 낮잠이 어느새 1시간, 2시간을 훌쩍 넘긴 적 있으신가요? 사실 낮잠은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밤잠을 앗아가는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낮잠은 양날의 검입니다. 2분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길게 자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 버려 저녁이 되어도 몸이 여전히 충분히 잤다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는 잠들기 어려워지고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불면증 위험이 40% 증가했습니다. 또 장시간 낮잠은 치매 위험과도 연결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낮에 뇌의 활동, 리듬이 깨져 밤낮이 뒤바뀌기 쉽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지중해 국가에는 전통적으로 시에스타 낮잠 문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20분 내외의 짧은 휴식을 취합니다. 반대로 한국이나 일본 어르신들이 낮잠이라 부르는 것은 종종 2시간 넘게 이어져 밤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낮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길이와 시간이 문제인 셈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인은 어쩔 수 없이 낮에 졸리기 때문에 차라리 자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짧게는 약, 길게는 독. 낮잠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바로 시간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오후 2시에 누워 2시간 넘게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밤에는 도무지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계속 먹게 된다고 호소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알람을 맞춰 20분만 자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밤 11시만 되면 스르르 잠이 와요. 결국 그는 수면제를 줄이고도 편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낮에 몇 분이나 눈을 붙이셨나요? 혹시 1시간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차이가 오늘 밤의 숙면을 결정합니다.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만 1시분 이내로 침대 대신 소파나 의자에서 가볍게 눈을 붙이는 정도로 알람을 반드시 맞추어 시간을 지키기. 낮잠은 올바르게 관리하면 도움이 되지만 방심하면 밤의 숙면을 훔치는 도둑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그 함정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루틴 3가지와 피해야 할 나쁜 루틴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다 지키려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위안을 줍니다. 아침 햇살 10분만으로도 몸의 시계는 다시 맞춰지고 저녁에 호흡 명상, 몇 분으로도 심장은 편안해집니다. 발을 따뜻하게 담그는 짧은 조경만으로도 뇌는 깊은 잠의 신호를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오후 2시 이후 커피 한 잔을 참는 것만으로도 밤은 달라지고 침대 머리맡에서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만으로도 눈꺼풀은 더 빨리 무거워집니다. 작은 변화가 곧 큰 변화를 여는 열쇠인 셈입니다. 의학적 사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생활습관의 10% 개선만으로도 노인의 수면질이 평균 40% 향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0%만 바꿔도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8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불면증이니까 이젠 늙어서 어쩔 수 없어라며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단 한 가지 저녁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치우는 것만 실천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포기했는데 잠이 다시 저를 찾아왔네요.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노화는 수면질 저하를 불가피하게 만든다라는 주장과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몸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변화에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이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아마 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줄이는 것, 창문을 열어 아침 햇살을 맞는 것,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달 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삶의 질은 상상 이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더 깊은 잠, 더 가벼운 아침, 더 편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작은 변화가 주는 큰 위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루틴 3가지 아침, 햇살 저녁 호흡 명상, 따뜻한 족욕. 이 몸과 마음을 살리고 나쁜 루틴 4가지 늦은 카페인 침대에서 스마트폰 늦은 저녁 긴 낮잠. 이 조용히 우리의 수면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없지 않아. 하지만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뇌는 여전히 배우고 심장은 여전히 적응합니다. 단 한 달만 작은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국 수면협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었을 때 불면증 증상이 45% 개선되었고 그 효과는 약물 치료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약은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습관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흥미로운 비유 하나 드릴까요? 잠은 마치 씨앗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물과 햇빛이 없으면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침대라도 나쁜 습관이 있으면 깊은 잠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햇빛, 작은 물만 더해주면 씨앗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수면도 그렇습니다. 물론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므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주장 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 사례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실제로 70대, 80대 환자들도 루틴을 바꾸고 불면증의 긴 어둠에서 벗어나 꿀잠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불면의 씨앗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잠을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기다리시나요? 만약 두렵다면 이제 바꿀 시간입니다. 숙면은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를 살리고 심장을 회복시키고 근육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장치가 아닙니다. 작은 루틴, 꾸준한 실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당신의 내일은 달라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불면증이 두려움이 아닌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달만 실천해도 꿀잠을 되찾을 수 있는 3가지 자연 루틴과 반드시 멀리해야 할 4가지 나쁜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침 햇살 저녁, 호흡 명상 따뜻한 족욕. 이 3가지는 당신의 밤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됩니다. 반대로 늦은 카페인 침대에서 스마트폰 늦은 저녁 긴 낮잠이 4가지는 당신의 잠을 조용히 훔쳐가는 도둑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라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습관의 힘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변화에도 몸과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숙면은 우리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수면은 기억을 살리고 면역을 회복시키고 감정을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내일 아침 개운하다라는 한마디가 하루 전체를 바꿔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커튼을 열어 아침 햇살을 맞이하실 건가요? 침대에 들어가기 전 깊은 호흡을 해보실 건가요? 아니면 발을 따뜻하게 담그며 마음을 달래실 건가요?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만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얻고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한다면 불면증은 더 이상 두려운 그림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밤, 편안한 잠 되시길 바랍니다.